오전 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아무리 어려도 누가 뭐라 해도 누가 날 말려도 체인지. 네, 현아의 체인지라는 노래를 불러보면서 출발을 해봤습니다. 사실 오늘자 윤재의 초이스 노래를 어떤 노래를 불러야 될까 참 많이 고민을 했는데 일단 오늘 장 막판에 동시호가 구간부터 변화가 무쌍한 것을 보게 되면서 이 노래를 한번 초이스를 해봤습니다. 저희 일단은 윤재의 초이스 사진부터 먼저 만나보고 갈게요. 일단 두 가지의 기사 내용을 한번 뽑아봤습니다. 삼성전자 팹을 방문한 엔비디아 퀄테스트 터널의 끝이 보이나 라는 기사를 한 가지 들고 와봤고요. 두 번째 기사로는 삼성전자 차세대 HBM4로 경쟁사를 추월할 수 있다. 상용화가 임박됐다라는 기사 이렇게 두 가지를 한번 끌고 와봤습니다. 일단은 저는 오늘 삼성전자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제목을 이렇게 뽑아봤는데요. 제목 먼저 띄워주시죠. 네, 어제를 기준으로 해서 삼성전자의 외국인 비중이 다시 한번 50%를 회복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반도체 종목들 다시 한번 상방의 사이클을 탈 수 있는 건가 이러한 제목을 잡아봤는데 오늘 시가총액 상위 종목 10가지 종목의 흐름을 먼저 살펴보면서 이야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쭉 보신다면 제 내용과는 반대로 삼성전자는 일단 보합권으로 거래를 마쳤고요. SK하이닉스가 오히려 조금 더 탄력적으로 움직이게 되면서 거의 5% 가까이 끌어올렸고 중요한 건 지금 2차 전지 종목들의 반등세가 시원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LG에너지솔루션 거의 6% 가까이 끌어올렸고요.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들 내에서는 또 에코프로 그룹주에 대한 눈여김도 좀 상당히 좋을 만한 점 이런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옵션 만기일이어서 막판에 동시호가 구간부터 변화 무쌍했다는 점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반도체 종목들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외국인들의 비중이 조금씩 늘고 있다는 점 집중해 보도록 할 텐데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동시에 한번 살펴보자면 외국인의 비중이 50% 그리고 55%까지 늘어났습니다. 어제를 기준으로 해서 삼성전자의 누적 순매수 금액은 4,600억 원이었고요. 오늘은 외국인들이 매도 전환이 되었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반면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이 7거래일째 누적 순매수를 하고 있고요. 기간마저도 오늘은 매수로 돌아섰습니다. 그런데 오늘 반도체 종목들 내에서 두 가지 종목 눈여겨보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첫 번째 종목으로는 이수페타시스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증권사 레포트에서도 4가지 증권사나 이렇게 이수페타시스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일단은 지금 제이오에 대한 소송권이 남아있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인수를 하지 않겠다라는 부분이 긍정적인 신호가 받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다가 오늘 들려온 소식으로는 5공장의 증설이 가속화되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실적의 눈높이도 상향해야 된다라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목표가를 55,000원까지 올리고 있는 SK증권의 지금 레뷰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미반도체 반면에 이수페타시스와 다르게 정말 자사주 소각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시원치 않게 움직이고 있는데 한미반도체 보신다면 계속해서 창사 이래 최대라는 키워드가 눈여겨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가장 상단의 기사로는 1,300억 원 규모의 자사주를 소각했다. 오늘 들려온 이슈를 한번 뽑아봤는데요. 창사 이래 최대라고 합니다.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서 보유 중인 자사주를 계속해서 소각을 하고 있는데요. 바로 전에도 이렇게 자사주 소각을 계속해서 진행을 해왔기 때문에 지금까지 94%의 자사주를 소각하고 있다는 점 알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바로 전일장에서는 주당 720원 외에 현금 배당을 진행하기도 했고요. 실적까지 잘 나온 종목이라는 점 생각해 본다면 오히려 조정이 나올 때 한미반도체에 들어가도 되는 건가 이런 고민이 되기도 하는데요. 오늘 반도체 종목들 일부 종목들 강세 움직임이 확실히 나타났습니다. SK하이닉스는 무려 5% 가까이 끌어올렸고 지금 이수페타시스도 전일 대비 급등세가 나타나고 있는데 반도체 종목에 대한 트레이딩 전략은 어떻게 짜면 좋은 건가 그리고 오늘 동시호가 구간에 급등이 나오고 있는 2차 전지 종목들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초이스 채널 고정!
네, 후회 없는 선택을 위한 당신의 현명한 초이스를 도와드릴 저는 이은지고요. 이 시간 함께 하실 전문가부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글로온 파트너스의 이성우 이사 모시겠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사님 오늘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풀어봐야 될 텐데 제가 조금 전 브리핑에서도 고백을 했지만 네. 종가가 확 달라졌습니다. 네네. 그래서 저는 오늘 반도체 종목들을 집중을 해봤는데 네. 2차 전지도 살펴볼 게 많고 또 자동차 종목들에 대한 이야기도 해봐야 될 것 같고 오늘은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전반적으로 한번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시장은 어떻게 보셨을까요? 우리가 우리나라 언론에서 기사화되는 부분도 있는데 조금 더 빠른 게 외신에서 먼저 기사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 트럼프 정부에서 자동차와 제약과 관련된 상계관세 부분을 뺀다라고 했죠. 그게 우리나라 언론에서는 오늘 아침에 다뤄졌는데 해외에서는 어제 장 막판 이후에 이미 기사화가 됐었어요. 장 막판 부근이죠. 그래서 시장에서 예견되었던 거는 뭐 자동차 관련된 종목의 강세, 그다음에 제약바이오 종목 같은 경우도 강세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봤는데 뭐 실제 좀 강한 모습이었고 오늘 같은 경우는 만기일입니다. 만기일이다 보니까 시가총액 상위주들 같은 경우가 장 막판에 원래 어느 정도 정상적으로 올라야 하는 구간보다는 더 오른 면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 저번에도 봤듯이 만기의 오버페이스로 오른 쪽들 같은 경우는 오늘 시간으로 빠지고 있을 거란 말이죠. 그렇다 보니까 시총 상위주들 중에 장 막판에 또는 동시효과 때 좀 비정상적으로 오른 종목들 같은 경우는 내일 빠질 수 있음을 열어두고 시간으로 뭐 추격 매수를 하는 건 아니라는 말씀 드립니다. 네, 동시호가 구간의 2차 전지 종목들이라던가 갑자기 급등세를 타는 종목들을 보면서 시간의 거래에서 매수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신다면 그 생각은 안 하시는 편이 더 낫지 않을까라는 이야기 해주셨으니까요.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윤재 초이스에 대한 이야기 조금 더 자세하게 나눠보도록 할게요. 오늘 기준으로 해서 삼성전자의 외인 비중이 50% 가까이 확대가 됐습니다. 어제를 기준으로 해서 50% 쪽으로 들어왔고요. 오늘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거의 5% 가까이 끌어올리면서 거래를 마치게 됐고 반도체 종목들 내에서도 요새 급등 종목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반도체 쪽 좀 시세가 바뀌었다라고 보는 게 좋은 건지 어떻게 보실까요? 우선 시장이 좋은 상황 한 가지가 있겠고요. 시장이 안 좋다라고 하면은 종목들이 그래도 탄력도가 약할 수 있는데 개별주나 시총 상위주들이 반응해주는 시장, 시장이 순환매가 나타나는 시장이라고 할 수가 있고 최근에는 프로그램 매매에 대한 민감도가 평소보다 더 강해요. 오전부터 한 100억 정도 프로그램 매수가 유입되는 시총 상위주들 같은 경우는 장이 좋은 면도 있다 보니까 시세 연속성이 발생을 해요. 전일 같은 경우 보면 하락함에도 불구하고 SK하이닉스가 프로그램 매수가 거래소 종목 중에서 가장 강하게 들어왔었어요. 때마침 미국 시장 같은 경우가 조정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테크 종목들 같은 경우는 그래도 시장 대비해서 강했고 그다음에 미국 시장이 다우지수 기준으로 조정이 나왔고 나스닥 같은 경우가 크게 강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야간 시장 같은 경우는 플러스로 마감을 했어요. 작년과는 다르죠. 시장 속에서 미국 시장 같은 경우가 약할 때 우리나라 야간 선물 같은 경우는 더욱 약한 흐름이었는데 최근에는 그 흐름이 아니죠. 그만큼 시장을 매수하려고 하는 흐름이 강한 거고 반도체 쪽 같은 경우는 다양한 공급과 관련된 부분의 이슈가 제기가 되었었는데 중국이 DDR5까지 기술력을 쫓아왔고 작년 10월 기준으로 반도체 고정가가 하락하다 보니까 우리가 사이클상으로 피크가 오지 않았냐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게 중국의 이구환신 정책이라는 점 하나의 수요를 촉진하는 부분에서 스마트폰의 판매가 늘어나고 있는 부분들, 그다음에 레거드 반도체 같은 경우가 예상보다 지금 가격의 반등이 좀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에서 최악은 지나지 않았냐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사이클이 다시 강한 수요를 기반으로 회복되었다라고 단정 짓기보다는 주가는 어느 정도 저점은 이제 나왔고 여기에서 밸류 매력 같은 경우가 다른 업종보다 IT 쪽 같은 경우가 존재하다 보니까 시장 속에서는 계속 플레이를 하는 거고 미국 시장 대비해서 우리나라 시장에 또 반도체 쪽들이 좀 더 강해요. 그러면 이 부분은 시차를 두고 키 맞추기가 나타날 수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미국의 반도체 장비라든지 이런 종목도
함께 챙겨보시는 것으로 말씀드립니다. 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해서 오늘 주목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그 외에도 제가 따로 챙겨본 두 가지 종목에 대한 차트의 흐름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에는 정고점 부분까지 차곡차곡 올라오는 듯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 반면에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창사 이래 최대라는 타이틀을 계속 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주가가 시원하게는 오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좀 음봉으로 전환이 되면서 마감을 보여줬는데 이 두 가지 종목에 대해서 차트 흐름을 한번 보면서 이사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실까요? 이 두 종목?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는 10월에 고점까지 주가가 다시 올라왔어요. 하락을 했던 이유는 우리 다른 사업 같은 경우를 인수할 수 있다라는 점이 부각이 되었었는데 그걸 진행하지 않는다라는 점을 공표했고 그러면서 증자와 관련된 부분은 증설에 쓰이는 부분으로 결론을 지었어요. 그렇다 보니 본업에 대해서 실적을 감안해서 제 가치를 찾아가는 상황임을 말씀을 드리고 네. 지금은 우선은 기술적으로는 단기 저항권에 위치하고 있기는 해요. 한 46,000원대 가격 같은 경우가 1차로는 위치하고 있고 짧게는 이격이 좀 벌어졌다 보니까 이걸 기간 조정, 그러니까 주가는 크게 빠지지 않고 변동성을 줄이고 이동평균선 같은 경우를 주가에 붙이면서 조금 더 편하게 움직일 수 있게 하는 조정이 있을 수 있고 가격 조정, 그러니까 저항권을 한번 바로 돌파하지 못하면은 그 매물이 좀 매도가 출회될 수 있다 보니까 가격 조정 같은 경우도 열려 있기는 해요. 그걸 염두에 두고 살펴보시면 되되 추세 같은 경우는 지금 만들어 가고 있으니까 네. 긍정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는 눈으로 보기에 이게 비추세 흐름이에요. 네. 근데 오늘 하나비전이라는 종목이 상한가에 도달을 했습니다. 한 종목은 상한가, 한 종목은 1%의 상승인 거죠. 그러면 하이브리드 본딩이라는 하나의 HBM단에서 다음 차세대 기술로 넘어갔을 때 하나비전의 본딩 장비 같은 경우가 시장에서 쓰일 수 있음이 열려 있는 거죠. 네. 그런데 주가가 지금 상한가예요. 주가가 많은 걸 말을 하잖아요. 한미반도체는 약한 반면에 하나비전은 상한가에 도달한다라는 건 뭔가 정황이 있다라는 그쵸. 거죠. 하이브리드 본딩으로 넘어갔을 때 그때 SK하이닉스는 장비의 다원화를 추진을 할 거고 네. 거기에 대해서 테스트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주가 같은 경우는 뭔가 상황이 바뀜을 내포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하나비전 같은 경우는 오늘 상한가에 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가 갔던 시가총액을 대입을 해보면 여기에서 상방은 많이 열려 있어요. 네. 그래서 종목들 같은 경우에 주가 흐름은 뭔가 상황들을 내포하고 흘러가고 그 흐름들을 빠르게 캐치하면 이제 수익과 연결될 수 있음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한화비전 함께 짚어주셨는데 상한가로 마감이 됐습니다. 아무래도 한화비전이랑 한미반도체 그 관계를 생각을 해본다면 독점 구도가 깨졌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일단은 오늘 한화비전이 지금 상한가로 거래를 마치게 되면서 지금 거기다가 신고가 영역이잖아요. 네. 이 종목이 어디까지 좀 오를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고민을 하게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게 실제로 독점 구조가 깨진다면 한미반도체는 더 그러면 주가가 하방으로 내려갈 수도 있다라고 보시는 건지 이사님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실까요?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 주가는 좀 떨어질 수 있고 만약에 본딩 장비 같은 경우를 하나비전 같은 경우가 본 장비의 납품이 나타난다라고 하면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가 갔던 시가총액이 지금은 9조 6천억 원 정도고 20조 정도까지 시가총액이 도달을 했었어요. 그 점을 감안해 보면 하나비전이 거래되는 시가총액이 지금 2조 4천억 원인데 기본 4조 정도까지는 올라갈 수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 종목 같은 경우를 밑에서 잘 잡았다라고 하면 예를 들면 단가 35,000원 이하 잡았다라고 하면 이 종목이 시세 난다라고 해서 매도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의 2조 7천억 원의 시가총액 그러면 기본 베이스로 한 4조 정도까지 가능하다라고 하면 상승할 수 있는 여력 같은 경우가 한 60% 이상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기본 목표할 수 있는 가격은 8만 원 이상 정도까지 도출이 돼요. 그 이상 또 가능하겠죠. 네. 기본 베이스인 겁니다. 그렇다 보니 우리가
주가의 정황이 달라질 때는 종목을 매수해서 포트에 들고 가는 거고 중간에 매도하는 게 아니라 그랬을 때 상황의 변화에서 팩트 체크를 해놓는 거예요. 장비가 납품되었을 때 가능한 시가총액 얼마, 본 장비가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면 시가총액이 얼마, 이런 거를 체크해 놓으면 종목에 대해서 대응이 가능합니다. 네, 반도체 종목들에 대한 이야기 챙겨봤습니다. 추가적으로 한화비전에 대한 이야기도 챙겨주셨으니까요.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사님의 두 가지 종목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네, 한 가지 종목은 한화오션 들고 오셨고 또 한 가지 종목은 4x4 이렇게 들고 오셨는데 한화그룹주의 성장세가 진짜 놀랍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종목 4x4는 어제 주목을 받았던 종목인데 오늘은 좀 변화가 무쌍하네요. 고점 기준으로는 18%대까지 올랐다가 오늘 종가가 6% 하락한 채 거래를 마치게 됐습니다. 퓨리오사 AI 관련된 종목으로 알고 있는데 오늘 초이스 종목 어떤 종목일까요? 저의 초이스 종목은 한화오션입니다. 네, 그럼 비초이스 종목부터 한번 이야기를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종목들이 있겠지만 비초이스 종목으로 이 종목을 택한 이유가 있으실 것 같거든요. 어떤 이유에서 들고 오셨을까요? 우리가 시장 속에서 성장주를 볼 때도 이게 근거 없이 무작정 오르지는 않아요. 버블을 논할 때는 어떤 종목 같은 경우에 단순히 지금 발생하는 매출이나 영업이익을 대입해서 보면 오차가 생겨요. 네. 이 제품을 만드는 기업이 있을 때 이 제품에 도입이 되었을 때 시장 침투를 했을 때 시장 규모가 얼마고 그러면 도입 이후에 성장기로 가는 그 과정에서 시장 점유율을 5% 갖고 갔을 때 10% 갖고 갔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매출단을 구해서 대입을 해보면 지금 올라가 있는 성장주들의 시가총액 같은 경우에 당위성이 발생을 해요. 다르게 봐야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4x4라는 종목은 본업에 대한 사업 같은 경우는 뚜렷하지 않죠. 그다음에 성장에 대한 부분도 시장이 물음표예요. 그쵸. 그런데 본업의 다른 이슈로 지분 이슈로 인해서 아까 짚어주신 점처럼요. 그렇게 주가가 오른 종목들 같은 경우는 상승하는데 한계가 있어요. 시세 같은 경우도 많으면 한 3거래일 정도인데 2거래일 정도 상승하고 시세가 그친 거죠. 네.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바라볼 거는 시장 속의 성장주 또는 실적 기반의 종목들의 그 중심에는 시장에 대한 규모, 침투했을 때 어느 정도 매출이 나올 수 있는지, 본업의 지금 가치, 타겟 시장 이런 걸 고려해서 접근할 필요가 있고 거기에 대한 근거가 빈약함에 따라서 저는 비초이스 종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네, 요새 급등 종목들 내에서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게끔 이렇게 급등하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4x4 같은 경우에는 어제 지분과 관련해서 퓨리오사 AI 관련해서 좀 올랐던 종목이었는데요. 본업 부분에서도 앞으로의 성장성 부분에서도 물음표가 남겨진 상황 속에서 퓨리오사 AI라는 모멘텀을 받아서 올라간 종목인 만큼 오늘 이틀 만에 이렇게 하락 전환된 부분을 본다면 비초이스 종목이다라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종목들 매수하실 때에도 이러한 조언이 참고가 되실 것 같고요. 그럼 초이스 종목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한화오션을 들고 오시긴 했는데 한화그룹주가 이렇게 성장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또 초이스를 해주셨다는 게 특징인 것 같습니다. 지금 주가 흐름에서 한화오션은 아직도 지켜볼 만한 여력이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는 건지 이사님 어떤 이유에서일까요? 보유하고 계시다라고 하면은 중간에 급한 매도보다는 추세가 살아있다라는 점이 첫 번째 이유겠고요. 네.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매출이 추가될 수 있는 부분들, 뭐 본업에 대한 사업에서 적자가 나오다가 흑자 전환을 한 상황은 그냥 기본적인 거예요. 조선주는 당장의 실적을 보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근데 아까 새로운 시장이 열렸을 때 거기에 침투했을 때 가지고 올 수 있는 매출을 고려를 해보자라는 점을 말씀을 드렸고 가깝게 이틀 전에 미국에서 해군 군함 정비와 관련해서 동맹국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열겠다라고 한 번 더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주식을 하는 사람들이 이런 쪽을 빨리 캐치를 해야 되겠죠. 동맹국과 함께 했을 때 적용할 수 있는 우리나라의 기업은 2개 기업입니다.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이고요. 근데 한화오션이 미국의 조선소에 지분을 인수를 해뒀죠. 그러면 트럼프 정부가 지금 진행하는 프로젝트 중에서 자국의 공장이 있는 기업에게 조금 더 유리하게 어떤 조건들을 주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MRO 사업 같은 경우도 한화오션 같은 경우가 주도로 가져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보통 조선기업 같은 경우가 선박 건조를 해서 수주를 할 때 한 10조 정도 매출이 발생한다라고 하면 MRO 사업을 가지고 온다라고 하면 20조 정도의 매출이 더해지게 되는 구조예요. 그러면 30조의 매출이 개런티 된다라는 점이거든요. 주가는 3만 원부터 시작해서 77,500원까지 올랐지만 여기에서 미국의 그 군함 정비 사업을 가지고 오는 상황들이 펼쳐지면 다른 신사업에 대한 실적까지도 함께 더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 주가가 눈으로 보기에 많이 올랐다라고 해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여기에서 매도를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추세가 꺾이기 전까지는요. 그래서 오늘의 초이스 종목으로 말씀드리게 되었습니다. 네, 그런데 신규 관점으로는 지금 무리하게 들어가실 필요는 없는 종목인 거죠? 네, 신규 관점으로는 접근하기에는 단기로 2거래일간 주가가 가파르게 올랐어요. 그렇다 보니 처음에 우리가 그 반도체와 2차 전지주들을 얘기할 때 말했던 것처럼 가격 조정이나 기간 조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 같은 경우를 용인하더라도 충분히 나타날 수 있는 구간임에도 불구하고 추세가 살아있다라는 점에 대한 부분, 그렇다고 하면 미리 진입을 했을 때 이걸 매도할 필요는 없고 신규에 대한 부분은 또 타이밍을 재야하겠죠. 네, 지금 저점 기준으로 해봤을 때 최근 저점에서 거의 3배 가까이 올라온 종목입니다. 한화오션. 그렇기 때문에 들고 계신 분들이라면 한참 고민하고 계실 것 같아요. 언제 팔아야 되는 건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계실 것 같은데 MRO 수주 가능성 부분에 있어서도 주도 종목의 역할을 해낼 수 있는 종목이라고 하니까 들고 계신 분들이라면 조금 더 여유 있게 들고 가셨으면 좋겠고요. 신규 관점은 아니라는 점 기억해 보시면서 오늘장 이사님의 초이스 종목은 한화오션 체크해봤습니다. 네, 실시간 종목 진단 타임으로 넘어왔습니다. 참여하시는 방법부터 안내 도와드릴게요. 하단에 보이는 전화번호 02325-8200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보유 비중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종목들뿐만 아니라 신규 매수 관점에 대해서도 질문 받고 있으니까요. 질문 많이 보내주시고요. 채팅창을 통해서도 참여 가능합니다. 네, 첫 번째 종목 진단으로는요. 저희 JLK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따상님의 종목입니다. 평단가는 9,450원, 비중은 10%, 보유를 한다면 수익 볼 수 있을지 이렇게 진단을 보내주셨는데 따상님의 종목 JLK 의료 AI 종목입니다. 최근에 좀 올랐다가 9,580원이 정고점 부근인 걸 생각한다면 왠지 추격 매수하셨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이 종목 어떻게 보실까요? 우리가 의료 AI 주들을 볼 때 시장 속에서 한참 좋았어요. 미국의 종목들 같은 경우가 강했다 보니까 좋았는데 이게 소프트웨어 쪽에서 의료 AI 뭐 이런 쪽도 뭐 오픈 AI 뭐 이런 쪽에서 투자를 단행하고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원하는 거죠.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주가까지 강했는데요. 구조가 미국 쪽과 우리나라 사업 구조가 달라요. 미국 같은 경우는 이미 성과가 발생하는 기업들, 임상에 대해서 그 데이터를 발생하는 기업이 있는 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유사하게 의료 AI 쪽은 아니지만 보로노이라는 제약바이오 기업이 뭐 성과를 내고 있고 나머지 의료 AI라고 칭해지는 기업들 중에서 이익이 발생하는 기업은 없어요. 네. 매출이 발생하고 있는데 네. 그 매출의 성장 또한 미국 기업들 대비해서는 약합니다. 표현을 하기에 우리가 약간 열등제 각이라고 하죠. 그러면 해당 종목 같은 경우는 그 열등제 각 중에서 더 열등제예요. 네. 우리는 언제나 1등주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고 우리나라 외에 글로벌의 기업에서 시장 점유율, 매출에 대한 성장률 그런 부분을 따져서 줄을 세워놔야 되는데요. 이거는 뒤쪽에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선택에 대해서는 타이밍을 고려를 해봤을 때 썩 좋은 타이밍은 아닙니다. 이 종목은 주가가 박스권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박스권 구간은 최근에 박스권의 하단은 한 7,000원대 후반에서 이렇게 매수를 한 9,400원, 9,000원 중반 이렇게 위치를 하고 있거든요. 단순히 보유하면 수익을 볼 수 있을까라는 진단보다 박스권 하단에 왔을 때 7,000원대 후반에 왔을 때 추가할 수는 있어요. 그렇게 해서 단가를 낮추고 어느 정도 보유하고 계신 낮아진 단가로 이 종목이 온다라고 하면 그때 같은 경우는 매도에 대응을 하고 1등주에 대한 고민을 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이사님이 보시기에는 그럼 의료 AI 종목 중에서 1등 종목은 어떤 종목으로 보실까요? 시장에서는 네. 우리나라에서는 루닛이라는 종목 같은 경우가 주가에 대한 흐름을 보더라도 아까 JLK랑은 좀 다른 흐름이 나타나 있죠. 그래서 루닛이라는 종목을 굳이 한다고 하면 우리 AI 중에서 선택을 할 수 있겠고 이 종목도 박스권의 흐름이에요. 6만 원대에서 한 8만 원 정도 이렇게 박스권이 형성돼 있다 보니까 의료 AI를 굳이 플레이 하신다라고 하고 국내 종목을 택하신다라고 하면 루닛의 박스권 하단 가격인 6만 원으로 교체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임을 말씀드립니다. 네, 의료 AI 종목들 내에서 대장 종목은 어떤 종목이 있을지 함께 짚어봤으니까요. 교체 전략도 좀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JLK 첫 번째 종목으로 살펴봤고요. 두 번째 종목으로는 정나겸님의 종목 큐렉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새 로봇 종목들이 쉬어갑니다. 그런데 오늘 다시 한번 로봇 종목들 내에서 일부 종목들은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아쉽게도 큐렉소 같은 경우에는 한 1%대 좀 하락하면서 마감을 보여줬습니다. 1140원에 비중은 5%여서 얼마 되진 않는데요. 어떻게 보실까요? 그 종목들을 택할 때 추세가 살아있는 구간 속에서 이렇게 채널을 만들어 갈 때는 추세의 하단부에서 플레이가 가능해요. 그런데 변곡이 발생할 때가 있어요. 변곡의 발생점이 최근에 보면은 이렇게 상승 추세로 주가가 흘러가다가 정거래일과 오늘 같은 경우가 약간 변곡의 형태가 연출이 되고 있고 네. 이 종목은 그러면 9,000원대를 거래가 수반하면서 딱 깨진다라고 하면 주가 변동성이 커질 수 있어요. 그걸 좀 감안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막 7,000원 이하 이렇게 접근했다라고 하면 짧은 파동 뭐 이런 건 신경은 안 써도 되겠죠. 그런데 가격대의 접근이 1140원 같은 경우의 가격은 접근해 봄직은 했으나 네. 그래도 썩 유쾌한 가격대는 아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여기에서 종가 기준으로 9,000원을 막 강하게 깬다. 그러면 그때는 손절에 대한 대응도 필요하고 로봇주가 보면 개별 종목을 택하실 때 최근에 보면 다 수냉매가 한 바퀴가 이렇게 돌고 미국 시장에서 그쵸. 작은 로봇주들이 조금은 쉬어가는 모습이에요. 우리나라도 그 영향을 받는 모습이고요. 그다음에 시장 속에서 핵심은 큐렉소를 택하는 것보다 수술용 로봇을 본다라고 하면 고형에 대한 플레이가 나아요. 네. 이 주가 흐름이 다르거든요. 이건 신고가고 큐렉소는 상대적으로 좀 덜 강하고 그 측면이고 고형도 주가가 많이 오르기는 했어요. 그다음에 핵심이 될 수 있는 거는 여전히 램보 로보틱스입니다. 이 종목도 주가는 좀 무거워져 있기는 한데 최근에 조정이 나왔던 가격대 한 36만 원, 6만 5천 원 이런 가격대를 지켜주면 또 한 번 추가로 시세가 가능하다 보니까 그 여부를 체크하면서 종목을 선택할 때 1등주에 대한 고민 그걸 반복적으로 좀 말씀드립니다.
네, 로봇 종목들 내에서 두 가지 종목 짚어주셨습니다. 지금 큐렉소 살펴주셨는데 일단은 레인보우 로보틱스랑 지금 요새 시세 잘 나고 있는 고용에 대한 차트까지 보여주셨으니까요.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MSCI 지수 편출이 된 종목이기도 합니다. 써니님의 종목이고요. 14만 1,600원에 10% 금호석유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매수가까지 다시 한번 올 수 있는지 진단 꼭 좀 부탁드립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 일단 오늘은 시원하게 올랐습니다. 네. 10% 오르면서 마감을 보여줬고요. 이 종목은 어떻게 보는 게 좋은지 한번 짚어주시죠. 종목을 매수를 하셨었고 이게 8만 원대까지 하락을 했다가 다시 이런 식으로 올라오기는 하는데요. 뭐 시장 상황이 좋다 보니까 이게 또 함께 올라오는 측면과 함께 중국의 뭐 관세 부과 이런 측면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그 합성 고무라고 하죠. 그와 관련해서는 작년도 좋았고 올해 같은 경우도 좋은 상황이다 보니까 장이 좋음과 함께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고려할 건 추가로 반등이 나올 가능성은 오늘 뭐 가격으로는 좀 높기는 합니다. 높기는 한데 이게 이런 식으로 가격 상승을 만들어가고 이평이 정별로 수렴해서 가다가 가격이 빠지는 때가 있어요. 네. 예를 들면 이렇게 짧게 추세를 만들어 가다가 역배열로 이렇게 주가가 위치하는 초입 국면 그때는 단가에 도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관리를 해주셔야 돼요. 관리라고 하면 각자의 기준의 원칙이나 뭐 취향에 따라 다른데 어느 정도 비중 조절을 해주는 거죠. 저라면 이게 추세가 바뀌는 국면에서는 주저없이 전량 손절도 좀 고려를 해야 된다라는 점을 말씀드려요. 왜냐하면 되려 빠지면 다시 10만 원 이하로 올 수 있을 상황이니까요. 네, 그걸 생각하시고 보시면 됩니다. 네, 금호석유 체크해 봤습니다.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추세가 꺾였을 때 좀 대응이 필요하다라는 점 한번 살펴주셨고요. 이 종목에 이어서 다음 종목으로는 이제 STX 엔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젠간 행복이 오겠지님께서 질문을 남겨주셨고요. 21,000원대에 10% 비중 들고 계십니다. 요새 추세 좋잖아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어제 오늘 장대 양봉을 뽑아내고 있습니다. 26,850원 지금 종가 마감이 됐으니까 확실한 수익권이신데 이 종목 더 끌고 가도 괜찮을까요? 네, 가지고 갈 수 있는 상황이에요. 이틀간의 시세가 나면서 신고가입니다. 신고가에서는 굳이 급하게 매도할 필요가 없겠죠. 네. 이게 뭐 대량 거래란 걸 수반하면서 대량 거래라고 하면 정거래일에 보면은 이 거래량, 거래 대금 같은 경우가 최근보다 엄청 증가했죠. 9, 10, 11, 12, 1월 대비해서 최다 거래량이 발생을 했는데요. 이 거래량 이상으로 거래가 터지면서 주가가 밀릴 때 외에는 들고 가도 괜찮은 상황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뭐 21,000원의 단가 같은 경우를 감안을 해봤을 때 위를 열고 대량 거래 터지기 전까지는 가지고 갈 수 있음을 열어둡니다. 네, STX 엔진 같이 이렇게 신고가 영역에 위치하고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너무 급하게 매도할 필요는 없다라는 점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모멘텀 부분, 이슈 부분들을 체크를 해보셔서 상방으로 어느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 잘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오랜만에 저희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금 바로 받아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고민되실까요? 올릭스요. 올릭스 들고 계세요? 네. 네, 요새 정말 시세 잘 나오고 있는데 오늘은 살짝 밀렸습니다. 이 종목 평단가부터 알려주시죠. 48,000원인데요. 굉장히 오래 가지고 있었어요. 아, 48,000원에 들고 계세요? 네, 4년 됐어요. 비중은 몇 %실까요, 시청자님? 15%요. 15%요. 4년 전에 그러면 시청자님 이 종목을 매수하셨을 때 어떤 거 보고 매수하신 거예요? 그때 아마 코로나 때문에 그때 많이 올랐을 때 산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 종목에 대해서 우선은 저희가 어떤 대응 전략이 필요한지 한번 이사님의 의견 챙겨보고요. 추가 질문까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요새 바이오 종목들 내에서 가장 핫한 종목이기도 합니다. 잭팟이 터졌다라는 소식으로 급등세가 나오고 있는 종목인데 48,000원이라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이 종목 어떻게 들고 가는 게 좋을까요, 이사님? 우리가 그 기업의 상황이 바뀔 때 그 핵심이 뭔지 체크를 해서 어느 정도
주가가 기본으로 상승할 수 있는지를 감안하고 종목을 보면 도움이 되세요. 네. 근데 이 종목은 메시라고 하죠. 예, 간과 관련해서 대사에 관련된 부분에 질환이 발생을 할 때 거기에 대해서 효과가 있는 물질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물질 같은 경우를 비만 치료제를 만드는 일라이릴리 같은 경우가 기전이라는 부분을 바탕으로 비만 치료제 같은 경우를 계속 시장에 이렇게 내놓고 있는데 이 GLP-1 기전에 도움이 되는 하나의 물질이다 보니까 추후에 임상에 대한 부분의 진행도 비용을 대가면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성과가 나왔을 때는 로열티를 일라이릴리가 가지고 가는 구조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발생할 수 있는 평균의 이익 그걸 대입을 해봤을 때 가격의 목표는 기본 5만 원까지는 열리게 돼요. 5만 원까지는 네. 열리게 돼요. 그런데 시장에서 왜 그러면 주가를 한 방에 5만 원까지 올리지 않고 주저를 하느냐 돌아가는 상황을 봐야 하니까 그다음에 전일 진입했던 단기 매매자들이 오늘 시세가 낮다가 반대로 시세가 흘러가니 이렇게 매도를 하곤 하는데요. 5만 원까지는 좀 갖고 갈 수 있음을 열어두고 다만 이 또한 동일해요. 대량 거래가 터진 시점의 가격, 뭐 2월 10일의 가격만큼의 거래가 터지면서 주가가 막 급락한다. 그러면서 주요한 가격은 한 4만 원대를 깨버린다라고 하면 그때 같은 경우는 비중 조절에 대한 필요는 있어요. 이걸 염두에 두시고요. 다만 이게 재료 무게란 게 강해요. 강하다 보니까 4만 원대 가격은 쉽게 깨지는 않을 겁니다. 시청자님, 올릭스가 지금 매수가가 48,000원이어서 지금 약간의 손실권이시긴 한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4만 원만 깨지지 않는다면 재료가 정말 강한 재료이기 때문에 5만 원까지는 볼 수 있는 종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 채팅창에서도 지금 3연상 간 종목인 만큼 잭팟 터진 부분에 대해서 축하한다라는 이야기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는데요. 혹시 추가 질문 있으실까요? 그럼 5만 원 가면은 매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오래 갖고 있었는데. 이사님 함께 이야기해 주시죠. 이게 그 주식을 할 때 네. 오래 갖고 있었고 한 건 우리의 상황들. 네. 근데 주식 시장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오래 갖고 있었던 아니던 어떤 일이 있었던 그걸 고려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제가 F의 감성으로는 되게 고생하셨어요라고 해드리고 네. 싶은데 T의 감성으로는 비슷한 단가 갔을 때는 매도를 해줄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주식시장 참여자들은 저에 대해서 우리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아요. 그렇죠. 네, 그렇다 보니까 한번 5만 원대 왔을 때 그때 한번 다시 전화를 주시면 상황에 대해서 바뀐 게 있으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저희 이사님과 목요일마다 저희 방송 진행하고 있습니다. 5만 원 평단가 오게 되면요. 그때는 우선은 다시 한번 연락 주시기를 얘기해 주셨고요. 5만 원 부분에서는 매도 전략에 대해서 우선 이야기가 나간 만큼 좋은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 올릭스에 대한 이야기 챙겨봤습니다. 바이오 종목 중에서 요새 가장 핫한 종목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심 갖고 계셨던 분들이 있으시다면 조언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종목으로는 절파고TV님의 종목 대한항공 살펴보도록 할게요. 35,500원에 6% 약손절 수준까지는 충분히 나올 수 있는지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시아나랑 이제 합병 절차가 거의 다 마무리가 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새 보면은 마일리지 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는 수준인데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3만 원 부근이면 얼마 안 남긴 했거든요. 올라갈 수 있을까요? 이게 뭐 갈 수 있을지는 돼봐야 아는데 이 상황들을 보는 거예요. 항공주가 오르려고 하면 부수적으로 필요한 거는 환율이 떨어져 있으면 좋고 유가가 떨어져 있으면 좋아요. 환율이 조금 헷갈리네요. 환율 네, 아마 그럴 건데 조금 헷갈리는데, 예. 그 속에서 유가는 지금 빠져 있는데 환율이 좀 올라가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대한항공에게는 썩 유리한 상황은 아니에요. 그렇다 보니 일반적인 실적이 나오는 상황 속에서도 좀 평이하게 주가는 흘러가고 있는데요. 추후에 합병하고 초반에는 비용단이 좀 더 들어가요. 그래서 뭐 비용에 대한 이슈가 제기가 될 텐데
합병하고 노선이 당연히 늘어나니까 자연적으로 업황이 좋은 시기 때는 실적이 뒷받침되면서 좋아질 수 있습니다. 좀 주가는 박스권 흐름이에요. 2만 원 초반에서 2만 6천 원 이 구간을 지금 못 넘어서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2만 원 초반에 왔을 때 지금 비중이 6% 정도니까 뭐 비중을 2배로 늘려도 되잖아요. 크게 부담이 없는 수준이니 그래서 단가를 낮춰서 박스권 상단 도달을 했을 때 매도하고 나오는 전략 그 부분을 우선은 열어둬요. 왜냐하면 지금 업황 속에서는 뚜렷하게 이게 뭐 항공주가 확 좋아진다 이런 개념은 좀 없다 보니까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항공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환율도 챙겨야 되고요. 거기에다가 유가에 대한 부분도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리고 항공 자체에 대해서도 실적 부분도 챙겨야 될 게 많기 때문에 2만 원 부근 내에서는 좀 빠져나올 수 있는 전략도 챙기실 필요가 있다는 점 참고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 이번에 전화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지금 바로 받아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고민되실까요? 유한양행요. 유한양행이요. 12만원에 15%인데 12만 가다가 떨어지고 안 가는 갈 건지. 시청자님 12만 원대에 들고 계세요? 네. 12만 원에 15%. 네. 지금 이 종목이 손실은 아니고 수익권이시긴 한데 올라가다가 또 미끄러지다 보니까 고민 많으실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면 이게 궁금하신 게 어느 정도까지 목표가 좀 제시 원하시는 거예요? 길게 가져가 될까 싶어서. 길게 갖고 가도 되는지. 네. 네, 그러면 이 종목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고요. 잠시 뒤에 추가 질문 받아볼게요. 네. 네, 시청자님께서 이 종목 좀 길게 갖고 가도 되는지 이사님께서 F의 감정 그리고 T의 감성까지 네. 섞어서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매수하신 단가 같은 경우는 최근에 주가 흐름을 봤을 때는 괜찮아요. 네. 괜찮은데 정거래일에 이 종목이 빠진 게 약간 기술에 대한 부분에 작은 반환이라는 표현을 할게요. 본업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작은 반환의 형태가 있다 보니까 6%대의 조정이 나타났고 그 다음에는 주가는 좀 박스권의 흐름이에요. 매수는 아주 잘하셨고요. 네. 이게 14만 원이라는 가격을 강하게 좀 돌파를 해줘야 추가 시세가 날 수 있어요. 본업에 대한 부분은 공고해요. 그렇다 보니까 많은 생각을 하기보다 주가는 박스권이고 박스권 하단인 가격 11만 원을 깼을 때는 아마 뭔가 변수, 시장에 대한 변수, 종목에 대한 변수 그게 있어서 깨지는 가격일 거거든요. 그래서 그 가격은 안 깨는 게 좋고 14만 원의 박스권이 돌파될 때는 이 기업에 대해서 또 긍정적인 부분이 있을 거다 보니까 그걸 감안해서 한번 보죠. 박스권 상단의 가격에 도달했을 때 한 번 더 연락 주시면 그때 상황이 어떻게 변했는지 얘기를 하고 가격에 대해서 대응 부분을 또 바꿔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차트상의 위치는 우선은 14만 원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 부분 돌파가 나온다면 우선은 한 번 더 연락 달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청자님께서 중단기적으로 봤을 때 중장기적으로 이 종목 자체를 보신다면 이사님의 의견 한 번 더 덧붙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괜찮은 종목이에요. 제약바이오군 중에서 단순히 우리나라의 비즈니스만 진행을 하는 게 아니라 해외 쪽의 비즈니스를 진행하는 기업들이 그래도 성과가 도출이 되었을 때는 주가 흐름들이 좋습니다. 대표적으로 유한양행이 그런 종목이고 SK바이오팜, 대형 제약바이오 중에서는 두 종목 같은 경우가 매력도가 있다 보니까 네,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가지고 갈 수 있어요. 다만 주가가 다른 말을 할 때 아까처럼 박스권 하단을 깰 때 그때는 관리가 좀 필요함을 열어둡니다. 네, 시청자님 유한양행 살펴봤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중요한 선이 14만 원 부근 돌파가 다시 나오는지 이 부분을 체크를 하셔야 된다고 합니다. 유한양행 오늘 실적 발표에서도 긍정적인 실적을 발표를 했긴 합니다만 지금 차트상의 위치도 잘 고려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해 주셨으니까 14만 원 부근에 다시 한번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도움 되셨을까요? 네, 이렇게 유한양행에 대한 이야기 끝으로 챙겨봤습니다. 다음 종목도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장품 종목 한번 살펴볼게요. 윤선남님의 종목 한국콜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6만 원이고요. 비중은 5%. 추가 매수해도 될지 화장품 종목 한번 살펴주시죠. 단가는 아주 괜찮아요. 네. 괜찮은데 이 화장품에 대해서
개별 제품이 좋은 쪽은 적극적으로 해보고 싶은데 그렇지 않은 쪽 같은 경우는 좀 주저가 돼요. 된 상황이고요. 이 종목을 추가할 때는 뭐 한 57,000원대 이 정도 가격 조정이 나왔을 때는 추가는 할 수 있음을 열어둬요. 막 강한 뭔가의 모멘텀은 없기는 한데 그래도 실적은 좀 평이하게 나오는 편이다 보니까 그런 접근을 열어두고요. 57,000원대 왔을 때 한번 추가를 해보는 측면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추가했는데 만약에 주가가 막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대량 거래 발생하면서 그 가격대를 강하게 깨버려요. 종가 기준으로 막 그런 가격대를 깬다라고 하면 그때 같은 경우는 또 손절이 필요함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 한국콜마도 지금 그래도 평단가 자체가 괜찮은 부근에서 매수를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보유하시면서 들고 가시기를 권해주셨고요. 마지막 종목 한 종목만 더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피아이님의 종목이고요. 브랜드엑스 코퍼레이션 8,500원에 15%. 비중을 축소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반등이 나온다면 어느 정도까지는 가능할지 어떤 대응 전략이 필요할지 궁금합니다. 라는 질문입니다. 요새 좀 주목을 못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냥 계속 지지부진하게 흘러가는 듯한 종목인데 어떻게 보실까요? 하락에 대한 부분은 좀 멈추기는 했는데 시장 속에서 한때 이 종목은 경영권 분쟁의 이슈 제기 가능성이 존재를 했는데 그 부분은 소멸이 됐고요. 이제 본업 관련해서 한때 되게 운동할 때 우리가 많이 입는 옷들이 재질이 변화되다 보니까 그쵸. 주목이 되곤 했어요. 근데 지금은 주가는 답보 상황이에요. 그 트렌드가 지속되고 있지만은 약간은 좀 다방면으로 다른 기업들 같은 경우도 시장에 뛰어들다 보니까 그런 상황인데 우선은 보유를 하고요. 이 종목 또한 6,000원대 가격 같은 경우는 좀 지켜주는 게 좋아요. 6,000원이요? 네, 그래서 그 정도 가격대를 지켜주는지 보면서 좀 보유를 하고 가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브랜드엑스 코퍼레이션 살펴봤습니다. 많은 분들 운동복 관련해서 브랜드로 좀 알고 계신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종목도 손절 라인이 중요하다라는 점 짚어주셨는데요. 6,000원 부근 체크가 되셨으면 좋겠고 그 부분을 이탈하게 된다면 반드시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51분인 관계로 저희 이사님 한 종목만 더 부탁드립니다. 사실 저희가 의료 AI 관련된 종목을 오늘 살펴주셨을 때 대장 종목으로 루닛을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지금 질문을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피디님께서 뭐라고 하시는데도 제가 질문 한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만 원이고요. 10% 진단 부탁드립니다. 박스권 흐름이에요. 그 7만 원에 매수를 하셨다라고 하면 최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종목에 대한 대응은 6만 원 정도 박스권 하단 왔을 때는 계속 반등이 많이 나왔다 보니까 다시금 반등이 나올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보유하고 계신 그 비중은 유지하되 6만 원대 왔을 때 추가해 볼 수 있고 박스권 상단이 7만 5천 원이다 보니까 그 정도에서는 한번 매도를 해주는 거죠. 근데 왜 지금 가격에서는 급하게 추가 매수를 안 하냐라고 하면은 빠질 수도 있고 올라도 할 말 없는 그런 확률에 대해서 반반인 구간이에요. 반반인 구간. 조금 우리가 박스권에 대해서 접근을 한다라고 하면 하단에 갔을 때는 하락보다는 반등의 확률이 더 높은 거죠. 그 또한 반반이겠지만 그 속에서 과거의 패턴들이 반복돼 왔다 보니까 시장 참여자들이 공통적으로 이 구간에서는 매도보다는 매수를 하려고 할 거란 말이죠. 심리에 대해서 확률이 높은 구간이다 보니까 그 부분을 활용해서 박스권 하단에서 추가 매수하는 것으로 말씀드립니다. 네, 오늘도 이사님께서 다양한 종목들에 대한 종목 진단 도와주셨습니다. 참고되셨으면 좋겠고요. 내일 금요일입니다. 내일장 마지막으로 전략 한번 짚어주시죠. 시장이 산업재가 강해요. 강한 쪽이 계속 강한 모습이고 하나그룹주의 대표적인 산업재들이 동반해서 강세를 나타내고 조선주는 신고가의 연속이고 이게 바로 산업재의 힘이에요. 네, 산업재를 매매해본 자들이 이걸 누릴 수가 있는 거거든요. 단기 시세가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이 강세는 주가가 빨랐을 때는 좀 쉬어갈 수 있겠지만 강세는 지속될 수 있음을 열어두고 최근에 시장의 핵심은 시장의 컨디션이 좋다 보니까 대형주군에서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오는 종목들이 강해요. 그래서 시총 상위 중에 아침부터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오는 쪽을 체크해서 보시면 도움이 됨을 말씀드립니다.
네, 제가 다른 프로그램에서도 이사님과 함께 늘 처음부터 살펴주시는 게 프로그램 매수 동향, 매도 동향에 대해서 살펴주시는데 이 부분을 중요하게 보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도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고 요새 조선 그리고 방산 이런 산업재 종목들 계속해서 신고가 랠리를 펼쳐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급하게 타는 것에는 좀 무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올라갈 때 추세가 쉽게 꺾이지 않는다라는 점 다시 한번 체크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네, 일단 전략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종목에 대한 상승과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반드시 기억해 주시고 내일 이 시간도 저희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